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시장의 시선은 호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호적인 오늘이었는데요. 일단 미국의 물가가 정점을 찍고 이제는 둔화될 일만 남았다, 이런 기대감이 큰 이유였고, 또 우리 시장이 이 정도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구간이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요인으로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고요. 코스피는 2669선, 코스닥은 886선에 빨간불 마감하는 모습 연출됐습니다. 자, 이렇게 모처럼 원화 강세 심리가 살아나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시장에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이슈 체크와 또 시장 대응 전략 계속해서 세워나가셔야 될 텐데요. 저희와 함께 오늘장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해운주, 칸 영화제, 리오프닝, 그리고 젤렌스키, 2차 전지 5가지 키워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중에 자세히 다뤄볼 첫 번째 키워드로는 리오프닝 이야기를 좀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콘텐츠주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아마 주말 사이에 극장을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극장에만 가셔도 몇 달 전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칸 영화제에서 들려온 박찬욱 감독과 또 송강호 배우의 수상 소식으로 오늘 콘텐츠주의 시세가 아주 강하게 나왔는데요. 현재 자리의 분석과 또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저희가 쏙쏙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터뷰, 이 키워드에 담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2가지 포인트를 잡고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러시아의 항구 봉쇄, 이 항구 봉쇄로 배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에 해운주가 또 영향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전체 수출 물량의 절반 가까운 곡물이 묶여 있고 7월에는 식량난이 더 심화될 거다라는 이런 배경으로 곡물주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한번 낱낱이 살펴볼 거고요. 특징주까지 저희가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이 속에 보시면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숨어 있습니다. 저희가 히든트랙 종목을 키워드로 또 같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상승 재료로 같이 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히든트랙 종목도 꼭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히든트랙 종목 오늘 기준 수익률 체크하고 가시죠.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상위 10개입니다. 한국항공우주 63.15% 챙겨가고요. 대덕전자 56.18%입니다. OCI가 43% 바라보고 있네요. 또 현대공업 33% 육박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노란톡에서 단기 공략주로 주셨던 종목인데 이지바이오 18% 담아갑니다. 그리고 해인이 55% 담아내고 있고요. 녹십자 MS 59%입니다. 콘텐트리 중앙 4%, SDN 32%까지 아주 탄력적인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단기 공략주도 가져가실 수 있고 또 계속 방송 함께 하시면 중장기 공략주까지도 담아가실 수 있는데 노란톡방에서 매수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문자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자료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5월과 6월의 사이 문턱에 서서 여러분의 중심을 탁 세워드릴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밀착 플레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본격적으로 눌러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월요병 퇴치 요정님답지 않게 네. 오늘 그 명성에 조금 걸맞지 않게 살짝 피곤해 보이세요. 주말에 아닙니다.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주말에 잘 쉬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5월 시장이 워낙에 좀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역시. 조금 받은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시장과 한 몸으로 움직이시는 저희 네. 프로라서 네, 맞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맑은 눈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킴라이즈 투자그룹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오늘 월요일 시장 같지 않게 사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나오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이끌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좀 약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것보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번 주도 강한 상승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강한 상승 기대해 보면서 오늘 또 백종국 전문가님과 든든한 주식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방법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 이 QR코드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 드릴 겁니다.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를 위한 시장 스케치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해야죠.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은 또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까요? 사실 이번 주 시장이 되면 5월 달이 마무리가 맞아요. 되고 6월 달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럼 5월 달에 어떠한 흐름을 가져갔는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당연히 모두 다 알고 계시듯이 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시장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느낌으로는 상당히 지루하고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 더 넓게 한번 살펴보자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선진국 지수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지수가 하락폭이 좀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 대비로 굉장히 강하게 받쳐주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는데요. 사실 느낌만이 아니고 실제로 수치화한다라고 했을 때 선진국 대비로 2.2%의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지금의 지수 수준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느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인식 부분이 확산이 된다면 당연히 6월 달의 지수 흐름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외국인이 지분을 많이 가진 대형주들 같은 경우엔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상상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6월 달에도 당연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5월 달 봤을 때 6월 달에는 조금 작은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6월 달 같은 경우는 저는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수를 봤을 때 너무 많은 악재들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모두 다 소화하는 과정을 5월 달까지 충분히 거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호재가 조금만 나오더라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지수가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6월 달에는 지방선거도 곧 종료가 됩니다. 지방선거가 종료가 된다면 아무래도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정책적으로 어떠한 업종, 어떠한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경제 분야에서 언급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인공지능과 친환경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아서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을 잘 선별하셔서
대응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 거기에 더해서 6월 달에 좋은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인데요. 아. 사실 이 부분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만 만약에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됐을 때 외국인들의 매매가 굉장히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6월 10일쯤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쯤에 맞춰서 타이밍 좋게 매매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달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두 다 알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들어가 보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국적별 주식의 매매 동향을 좀 조사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지금의 시점에서는 3월 달까지 조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 어디에서 이렇게 크게 매도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 올해 누적해서 미국과 아일랜드, 일본과 같은 장기적인 성격을 가진 외국인들은 사실 주식을 크게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식을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주체를 한번 살펴보면 영국이나 아니면 룩셈부르크와 같은 단기적인 성격을 가진 외국인 자금이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수가 상당히 매력적인 지수대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격을 가진 외국인들은 사실 지금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 봤을 때 단기적인 성격, 나갔다가 다시 빠르게 돌아올 여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6월 달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 그렇게 나쁘게 볼 만한 것은 아니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매수 굉장히 오랜만에 좀 네, 들어오고 맞아요. 있는데요. 이러한 대규모의 외국인 매수가 단기간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 여전히 6월 달 굉장히 좋다라고 좋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건 새로운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 부분입니다. 사실 법인세 인하라고 한다면 한 회사가 그대로 영업을 진행을 해도 남는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다, 매력적이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영업이익이 조금 더 많이 남는다. EPS가 더 많이 남을 것이고 당연히 PER도 더 낮아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매력이 더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6월 달의 흐름 저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봤을 때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점만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리스크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래도 미국의 긴축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한 긴축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6월 FOMC 회의에서도 당연히 긴축은 진행이 될 것이고 기준금리 0.5%의 인상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 큰 긴축이 진행이 된다던가 새로운 내용이 언급되었을 때 시장의 충격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수치가 저번 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긴축에 대해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올 만한 가능성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크게 일으키는 유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6월 2일 날 예정이 된 오펙 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힌트는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회원국이 일단 하루에 43만 배럴 증상 규모를 늘려 나간다면 아무래도 유가 가격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유가와 관련된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일 날 어느 정도의 내용이 나오는지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중국의 무역 보복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리스크가 좀 있는데요. 사실 한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IPEF에 참여하기로 좀 결정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보여주고 맞죠. 있습니다. 과거 사드와 마찬가지로 무역 보복을 일으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무역 보복을 할까라고는 의문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생각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리스크에 대한 전망은 좀 너무 심하다고 전망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만약에 그러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히토류와 철과 같은 그러한 원자재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 전략에 맞춰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리스크와 함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6월 달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좋은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월 달 끝나는 지금 시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시장 정리를 정말 세세하게 해주셨는데요. 5월은 일단 선진국 대비 우리 시장은 정말 받쳐줬던 시장이다. 정말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쳐줬던 시장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일단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6월에 대한 전망을 해주셨는데 긍정적인 전망 많이 해주셨어요. 새 정부와의 모멘텀까지도 기대되는 이슈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하지만 또 리스크도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 긴축, 또 국제 유가, 또 중국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이슈들 모두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려면 또 쉽지 않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세세한 코칭 함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시면 링크 생성되고요.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시장의 밑그림을 아주 단단하게 그려주셨어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이 밑그림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슈를 그럼 또 한번 세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컨텐츠주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장에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장 시작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할 만큼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성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OTT에서 네. 영화 쪽, 그러니까 영화 쪽이라고 하면은 영화관이나 뭐 배급사 쪽으로 이제는 좀 시선이 쏠린 건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장 해석이랑 전망 관련해서 좀 의견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사실 OTT 같은 경우에 영화 콘텐츠 제작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이슈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 개봉이 거의 미뤄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영화 콘텐츠,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영화를 개봉하기 상당히 힘든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OTT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그쪽에 콘텐츠를 제공을 하면서 수익 창출을 했는데요. 상당히 그래도 그나마 어려운 시점에서 버틸 수 있는 새로운 수익 창구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부분,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영화관에서 이제 영화도 보고 팝콘도 먹고 좋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말씀드렸던 배급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좋은 이슈지만 콘텐츠 제작 업체들에게 봐도 OTT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수익 창구인 극장,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지만 극장이 개봉이 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은 개봉이 계속해서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OTT를 비롯한 극장 두 가지, 좋아진 거네요. 그쵸, 어떻게 두 보면. 가지의 수익 창구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가 더 좋냐, 아니면 배급사가 좋냐 이러한 문제를 할 것이 아니고 둘 다 좋아지는 이슈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이고 상당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콘텐츠주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봐주셨고, 그래서인가 콘텐츠리 중앙 종목을 또 노란톡방 안에서 짚어주셨는데 5월 23일에 미리 또 탄력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4% 수익 챙겨가고 있는데요. 이 콘텐츠리 중앙을 리뷰 좀 해보고 갈게요, 전문가님. 또 계속 가져가도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 네, 콘텐츠리 주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콘텐츠리 주황이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는데 배급하는 회사도 있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배급사, 제작사 다 갖고 있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모두 다 최적화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범죄도시. 네. 흥행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자회사 메가박스 중앙이라는 곳에서 현재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칸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재 기대작으로 여겨지는 헤어질 결심이나 브로커의 흥행이 이어진다라면 당연히 콘텐츠리 중앙에 다시 한번 호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481선에서 저항 라인을 만들어냈고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반등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캔들이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 만들어냈고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조만간 기술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수익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여력과 재료 또한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 이런 종목 가져가고 싶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콘텐츠주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콘텐츠리 중앙도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배급사와 제작사를 또 모두 자회사로 두고 있어서 계속해서 또 추가 상승 너무너무 충분하고 재료까지도 갖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추가 상승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더 그 수익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매수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세세하게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계속 짚어드리고 있어서 그러면 좀 더 넓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봉쇄 일부 해제 소식이 또 있어가지고 소비 관련주가 또 들썩들썩했어요. 근데 리오프닝 관련주로 지난주죠. 네. 전문가님이 그 패션이랑 면세 관련 면세 맞죠? 여행 관련주로도 짚어주시기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화장품 쪽에서도 좀 아무래도 중국 소비 관련주 대표라고 하면 또 화장품 쪽이니까 반응이 나와서 하나만 짚어주신다면 저는 하나만 짚어주시는 걸 좋아해서 하나만 짚어주신다면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국내에 대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패션이나 여행과 관련된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중국 봉쇄가 일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그와 연관이 돼서 사실 화장품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중국이 봉쇄가 전부 다 된 것은 아니고 일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이 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과거에 예전에 중국의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상당히 강한 봉쇄가 나왔다가 이후에 봉쇄가 풀리고 나서 어떠한 종목이 강하게 상승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가장 먼저 좋아졌던 게 바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과 더불어서 면세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중국의 봉쇄로 인해서 조정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이 좀 나왔지만 바닥권에서 단기 반등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만 꼽자라고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화장품주들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상승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부 해제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제가 됐을 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중국 쪽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중국 쪽이 해제가 됐을 때 보복 소비와 관련해서 충분히 수익이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많이 높잖아요. 네, 중국 맞습니다. 쪽에서만 나오는 실적으로도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가 채워질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 있고 사실 중국의 의존도가 좀 낮은 종목도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중국에 대한 시장, 화장품 시장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의 화장품 시장, 사실 미국과 유럽이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중국에 너무 의존되어 있는 종목, 당연히 그러한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러한 종목들보다는 사실 중국의 비중이 어느 정도 가져가고는 있지만 다른 쪽에서 충분히 매출을 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가져가는 게 지금 이슈에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 안에서도 오늘은 중국 소비 관련주를 짚어주셨는데 화장품주 계속해서 눈여겨볼 만하다. 그중에서도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 종목 전문가님이 선별해 주실 거고요. 매수 전략도 세워드립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인데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던 섹터죠. 해운주와 곡물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전문가님, 해운주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난주에는 사실 좀 지수 대비 선전을 했던 해운주라고 볼 수가 네, 맞습니다. 있겠는데 월요일에 또 이렇게 흐름이 나와버리니까 보유자분들이 너무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이슈 흐름이랑 보유자분들의 대응 전략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해운주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상승 흐름을 가져갔던 이유를 살펴보면 최근에 해상 운임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상하이 봉쇄 해제라는 부분, 그러한 기대감에 굉장히 좋은 상승을 좀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제로 소멸로 좀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 해상 운임에 대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꺾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해운주 같은 경우에 조정을 너무 강하게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굉장히 싸다, 아직도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굉장히 강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높고 공급망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는 의견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유자분도 홀딩 의견 주셨고 오늘이 오히려 또 기회장이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어떨까요? 항구에 또 곡물이 많이 묶여 있다고 해서 곡물값이 계속 상승할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을 저점으로 보고 신규 진입을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러시아가 항구를 좀 봉쇄를 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밀 가격, 사실 곡물 가격이 굉장히 크게 요동을 좀 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슈는 사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항공의 수출용 식량 2,200만 톤이 현재 발이 묶여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봤을 때 7월 달에 식량 위기는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마땅한 대응 방안도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 식물 가격과 관련된 이슈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분명 이러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 투자할 만한 매력도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곡물 가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사실 종목들별로 고밸류, 그러니까 사실 가격이 좀 많이 비싸진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응이 상당히 좁습니다만 해운주 같이 굉장히 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높은 가격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조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란톡방에서 짚어주셨던 이지바이오를 한번 바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에 짚어주셨고요. 18%의 수익 챙겨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얘도 곡물 관련주로 짚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 4월 달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후에는 네. 지속적인 하락 패턴을 좀 보여줬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때 그 부근에는 어느 정도의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위치 그리고 재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쟁과 관련해서 식물 가격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간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기술적으로 241선을 저는 지지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살짝 깨고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241선을 재차 상승을 보이면서 쌍바닥 패턴을 좀 가져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쁘지 않은 수익률 단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사실 공문과 관련 이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긴 관점으로 가져가기엔 지금 가격이 조금 높아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슈가 되고 변동성은 커서 단기적으로 수익이 낼 수 있는 좋은 종목인 것은 맞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짧게 끊어가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종목까지 짚어봤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움직이는 쪽이 또 있죠. 건설 쪽, 재건 쪽인데 건자재 쪽 짚어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해인이죠. 이것도 5월 10일 날 짚어주셨고 55%를 쌓았어요, 전문가님. 네, 한번 맞습니다. 리뷰하면서 이쪽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해인 같은 경우에 사실 이지바이오와 동일한 날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전쟁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 돌고 변동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재건 쪽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도를 떠나서 제2도시 히르키우에 방문을 해서 도심 재건과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맞아요.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그리고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 상승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도 가지고 있는 밸류 대비로 최근에 굉장히 높게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은 좀 짧게 끊어가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량, 곡물과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자리 사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끊어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정이 크게 나온다면 분명히 재진입 시기도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진입 시기도 분명히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곡물 관련주나 또 전쟁 관련주는 너무나도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또 매수 전략 함께 세워가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함께 매수 전략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슈와 함께 시장 전략 세워봤고요. 지금부터 이제는 히든트랙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 히든트랙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두고 봤을 때 주가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숨은 진주 같은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까지 소개해드렸던 히든트랙 종목 상위 10개인데요. 든든한 히든트랙 종목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거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 트랙 종목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얼른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2차 전지 충방전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충전과 방전의 과정을 통해서 2차 전지의 극성을 활성화시키는 포메이션 장비와 2차 전지의 성능과 수명을 검사를 하는 사이클러 장비를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2차 전지 든든한 3사를 비롯해서 글로벌 2차 전지 제조 기업사들에게 현재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완성차 업체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납품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매우 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삼성 SDI 쪽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실적에 대한 안정성까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성장성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또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바로 전기차 충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만큼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분의 60%를 가진 종속기업이 이 회사의 충전 인프라 사업 부분을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데 2014년 물적 분할을 통해서 전기차의 급 완속 충전기 그리고 ESS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팩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kW부터 400kW까지 상당히 다양한 제품을 만들면서 놀라운 기술력 그리고 놀라운 실적 성장을 보여줄 그러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5년부터 꾸준히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 인도, 일본 등과 같은 사실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유럽과 중국, 미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외의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현재 20%가량을 일본 등과 같은 해외에서 매출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도 국내에서의 한정된 자원이 뿐만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내에서는 전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굉장히 큰 수익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전력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인프라에서 굉장히 큰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전기차 충전기라는 부분이 사실 워낙에 큰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경쟁보다 굉장히 더 빠른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 업체가 여러 개가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큰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프리미엄을 충분히 가져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 확대에 굉장히 큰 수혜를 얻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 당연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종합 솔루션으로 계속해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의 충전과 방전을 하는 부분, 그 부분을 통해서 불량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사이클러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관련해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이 커갈수록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업그레이드 된 만큼 실적에서도 업그레이드가 분명히 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당연히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책 모멘텀,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 사실 현대차에서도 굉장히 큰 부분의 투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좋은 성장성에 정책적인 모멘텀이 더해져서 놀라운 성과, 올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성장은 실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꼭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은 2차 전지 충전과 방전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 3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2차 전지 제조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면서 완성차 업체까지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당연히 기대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전기차 충전기까지 제조를 하고 있다. 이 점도 꼭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종합 솔루션으로 엄청난 성장 속도를 실적으로 또 보여줄 업체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매수 타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 살펴볼까요? 네, 실적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의 실적, 매출액에선 사실 기대만큼의 성장을 좀 보여줬습니다. 작년에 38%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여줬는데요. 영업이익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원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기순이익을 봤을 때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올해 더 좋아질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에 계속해서 실적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실적을 봤을 때 올해 4분기에 분기 최대치의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지속적인 상승,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실적을 봤을 땐 매출은 2,070억 원으로 전년 사실 매출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62% 다시 한번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금은 아쉽게 나왔던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20.4%의 성장을 보이면서 248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상치보다 더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게 이 회사가 정말 실적 부분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지면서 4분기에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만큼 지금 투자 기회가 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봤을 때 사실 부채 부분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의 새로운 부분, 사실 이 회사 투자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자회사를 해서 충전기 인프라 시설 그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충분한 성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적으로 보여줄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의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 리스크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충분히 좋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봤을 때 영업활동으로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단기순 손익을 봤을 땐 지속적으로 플러스 금액이 찍혔다는 것, 영업활동으로는 돈을 분명히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활동으로 플러스 금액이 찍혀 있지만 사실 전체적인 자산 변동으로 인한 부분이 있지 앞서 말씀드렸진 투자를 좀 과감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 활동으로 부채가 크게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영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이 조금 아쉽게 나왔지만 현금 부분도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는 점, 부채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현금도 쌓여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상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채 비율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채 비율 사실 97%에서 150%까지 늘어났는데요. 과감한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유보율이 1,500%, 현금도 그만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리스크는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좋은 성장성을 가져간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성장 쪽을 좀 더 힘 있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가져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ER 부분에서 사실 조금 높게 가져가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업체는 해외에 이미 진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프리미엄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충전기 인프라 신규로 진출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국내에 좀 집중되어 있는데 이 업체는 이미 해외 쪽에 매출을 한 부분,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아도 된다. 지금의 밸류에이션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밸류에이션보다 충분히 좋은 성장,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업체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매력 포인트, 매수 포인트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재무제표 분석해 주시면서 안정성까지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될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 포트를 또 든든하게 가꿔 두셔야 수익률 꽃을 또 환하게 피우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타점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링크 생성되고요.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확인해 볼까요? 네, 차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당연히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좋은 성장 가져간 업체인데요. 당연히 2020년부터 2차 전지와 관련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0주봉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추세 상승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리 한번 보시면 60주봉 라인 그리고 추세의 하단 라인에 겹쳐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에 위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추세 상승은 이어간다. 지금 자리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주봉상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매수 시점이 왔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업체 작년 9월에 고점을 찍고 지속적인 하락 패턴을 가져갔고 올해만 보더라도 사실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241선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인 상승 패턴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 알다시피 241선을 터치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241선이 굉장히 단단한 지지 라인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241선이 우상향 패턴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당연히 주가도 우상향 패턴을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추세 상승, 박스권에 좀 갇혀 있지만 추세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강한 추세 상승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4분기에 그 예상하는 사상 최대치의 분기 실적 발표하게 된다면 기점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선취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좋은 성장성,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차트 분석까지 해주시면서 히든트랙 종목의 성장성과 재무제표, 또 차트 꼼꼼하게 봐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냥 드리는 종목이라고 해서 테마만 쫓는 아무 종목 드리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다 갖춰진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매수 타점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요약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사실 전기차 종합 솔루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반전과 관련된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불량이 있는지 체크를 하는 그 제품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충전 인프라 쪽 굉장히 좋은 성장을 저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좋은 실적 당연히 기대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기술적인 자리까지도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고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2차 전지의 충전과 방전 장비 전문 업체 요약 정리도 해주셨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매수 전략까지 챙겨가시면서 완벽한 주식 플레이 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껴서 갖다 대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개인 플레이는 여기서 종료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국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일 뿐이며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여러분 더 밝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